안녕하세요. 36.5도시 에디터 정구일입니다. 네,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일 것 같아요.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 섹터입니다. 저도 이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전문가님께 요목조목 좀 이렇게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길건우 전문가님과 함께 전기차 또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전기차, 수소차 관련해서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된 뭐 소재건 부품이건 뭔가 하나 이슈만 있다라고 하면 다 따라가고요. 크게 보면 친환경이다라는 테마만 붙으면 사실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친환경차 하면 유럽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수소 관련해서 수소 위크라고 또 현대, 뭐 SK, 포스코, 한화, 뭐 효성, 뭐 큰 그룹 5개의 그룹이 뭐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수소 관련된 뭐 생산하고 유통하고 저장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했는데 금액이 큽니다. 43조. 43조. 한다고 하니까 친환경 섹터들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저도 기사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. 근데 그 43조라는 사실은 그 규모나 이런 것도 와닿진 않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. 아직 돈은 안 썼습니다. 네, 이제 많다 정도인데 얼마 전에 뭐 이번 주인가요?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주에 뭐 수소 모빌리티 쇼도 있었고, 그다음에 뭐 독일 뮌헨에서 있는 뭐 IAA 모터쇼도 있었던 것 같은데.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전기차와 수소차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지 뭐 이제 제가 뭐 기사에서 보니까 뭐 전기차가 더 뭐 대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봤거든요.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둘 다 다른 거예요.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겁니다. 예를 들면 반도체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.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잖아요. 그럼 거꾸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비메모리가 안 팔리나요? 아니잖아요. 다른 거겠죠? 다른 거니까. 그러면 크게 봐서 친환경차에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공존이라는 것도 없고 대결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투자들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는 거지 반대로 수소차에 대한 투자가 과거에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더 많이 팔렸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서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수소랑 전기랑 또 섞여져 있는 차도 있거든요. 그런 게 있나요?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친환경 차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차, 수소차다. 전기차. 제3에 또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죠.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.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아무래도 뭐 친환경 쪽에서 전기차, 수소차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없다. 이게 또 공존과 대결 구도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거다. 이제 두 개 다 각자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친환경 뭐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것 같아요, 그죠? 맞아요. 이제 그리고 수소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이제 더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친환경 차에서는 전기차랑 수소차가 있어요. 근데 재생 에너지라는 것도 얘기 들어봤죠. 재생 에너지. 뭐 풍력, 태양력, 지열.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탄소를 줄이자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뭐 탄소 저감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2030, 2050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일환으로 친환경 차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석탄 에너지 말 그대로 저희가 기존에 뭐 석탄을 태우건 아니면 기름을 태우건 해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줄이자.
줄이자. 왜냐면 조금 더 환경적으로 좋은 걸 하자. 왜냐면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네. 이산화탄소 농도거든요. 이산화탄소 농도. 그래서 이제 해수면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. 전반적으로 줄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공통 관심사가 됐어요. 맞아요. 그건 네.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아요.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 관련 업종들이 글로벌로 볼 때 캐파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랑 네. 수소랑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. 친환경 에너지랑 네, 수소랑. 왜 그러냐면 네. 풍력 터빈을 막 열심히 돌립니다. 네. 근데 바람이 불어야지 돌아가죠. 그렇죠. 바람이 안 불면 멈춰 있겠죠. 멈춰 있겠죠.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안 돼요.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. 풍력 에너지를 열심히 돌렸습니다. 네. 근데 전기가 생산이 됐는데 지금 당장 안 쓸 수도 있죠. 그렇죠. 그럼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ESS라고 하지. ESS 들어봤습니다. 네, 이제 뭐 전기를 저장해 놓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. 이거를 저장해 놨다가 네. 만약에 바람이 안 불 때 또 이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또 풍력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남아져 있는데 이거 오래 놔둬봤자 많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네. 차라리 수소 에너지로 바꾸어 보는 거죠. 지금 전 네. 에너지를 네. 수소 에너지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풍력 에너지를 네.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네. 전기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바꾸면 네. 보관이 용이한 거지. 네. 좀 더 이렇게 밀집을 할 수 있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탱크에 넣어놓을 수 있는데 네. 전기는 탱크라는 게 이제 ESS라는 건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. 그런 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에서는요 풍력 단지 내에 수소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. 풍력 단지 내에. 네, 풍력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 설비가 같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정용 난방을 이제 지열 에너지를 네.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네. 이거 남은 거를 수소를 생산합니다. 그래서 이 수소를 저장을 해놨다가 네. 예를 들면 지열이 도저히 안 돼, 네. 부족해라고 하면 이 수소로 다시 난방을 합니다. 난방을 하고. 그래서 이제 수소 히터라는 게 또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게 또 수소다라고 네.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봐도 꼭 수소차가 아니더라도 수소 이제 우리가 뭐 수소 경제라는 말 맞아요. 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오죠. 네 많은 군데 이제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친환경 차에는 전기차랑 전기차, 수소차가 있고. 있고 신재생 에너지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. 네. 풍력,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을 또 저장을 용이하기 위해서 또 수소로 하면은 좋다. 쓸 수 있다. 네, 그래서 이 수소라는 게 네. 수소차에도 사용이 되겠지만 네. 수소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서 네. 이번에 이제 수소 경제 뭐 로드맵, 수소 위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. 많기 그래서 때문에. 앞으로는 네. 수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투자들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없다.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